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살찐 사람들만은 아니다. 오히려 살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마른 사람들은 살이 찌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람들은 진짜 말랐다고 부러워하고 다리를 보고 차면 부러질 것 같다며 자신의 살을 떼서 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마른 사람들은 자신이 말랐다는 게 정말 스트레스인데 다른 사람들은 배부른 소리 한다며 오히려 핀잔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어디 가서 살 안 찌는 게 스트레스라고 털어놓기도 어렵다. 도대체 마른 사람들은 왜 살을 찌우는 것이 어려울까? 저체중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화율과 흡수율 자체가 낮은 경우이고 두 번째는 식습관이 무너진 경우이다. 먼저 소화율과 흡수율에 대해 살펴보자. 똑같이 먹더라도 체내 환경이 다른 개개인마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똑같은 대사량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칼로리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체중 증가율을 보이게 한다. 실제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란성 쌍둥이 12쌍을 대상으로 개인의 필요 열량보다 1000칼로리를 더 먹었을 때 체중 증가율을 관찰한 결과 모든 피실험자들의 체중은 증가했지만 체중 증가율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렇다면 대체 왜 똑같이 먹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살이 찌는 것일까? 바로 소화율과 흡수율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효율적인 대사를 한다. 따라서 음식이 체내에 들어오면 많은 열량이 손실 없이 지방 조직으로 저장시킨다. 반면에 대사가 효율적이지 못하면 음식물의 섭취가 많아도 체중이 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마다 소화율과 흡수율이 다른 이유는 개개인의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유를 먹으면 소화를 하지 못하여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장에 저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히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체중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본인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부터 어떤 식사 패턴을 유지하는지를 신경 써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식습관이 무너진 경우이다.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본인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식습관이 좋지 않다. 물론 정말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찌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문제인 경우가 있고 유전적으로 신진대사가 매우 빠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식습관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결국 마른 사람들의 대부분이 본인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살이 안 찌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흔히 마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살 좀 찌우라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게다가 살이 안 찌는 게 스트레스라고 말하면 오히려 지적하며 재수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듯이 증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으며 마른 사람들이 역시 그런 당연한 지적들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두 건강하고 예쁜 몸을 위해 화이팅!